네, 배우 이덕화 씨의 얼굴이 등장을 했습니다. 유행어가 참 많은 배우 중에 한 명인데요. 특히 오랫동안 맡아온 가발 광고 멘트도 유명합니다. 최근 방송에서는 가발 전담팀이 있다는 말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발은 써본 사람만 압니다. 저거 12시간 이상 쓰고 있으면 지진 납니다. 정말 지진납니다. 가발을 착용하고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자연스럽고 당당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배우가 아닐까 싶은데 어제 한 예능 프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발 전담팀이 따로 있어서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면 머리 모양을 조금씩 바꾼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당연한 게 이제 배우들은 캐릭터에 따라서 헤어스타일을 바꾸는데 이제 가발을 착용하기 때문에 가발 전담팀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이현정 위원님, 네. 이 얘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요즘 이 탈모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젊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선거 공약으로도 탈모와 관련된 어떤 이 공약을 제시를 했었는데 그만큼 사회적인 스트레스가 많고 또 우리가 이제 요즘 뭐 샴푸 같은 거 많이 쓰잖아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모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발 산업이 굉장히 어떤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이 탈모가 진행이 돼서 특히 매번 드라마에 나와야 되는 분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장애가 있으니까 아마 옛날에 사랑과 야매인가요? 거기에 이제 김수현 작가가 이제 아마 그걸 권장을 했다고 그래요. 가발을 좀 그렇죠. 착용해 볼 가발을 것을. 좀 착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아마 착용을 했는데 특히 이제 이 이덕화 씨가 하는 이 가발 회사 같은 경우는 아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회사인데 네. 유명해졌지 않습니까? 예. 뭐 모발에서 유명해졌는데. 대표 유행어죠.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게 그 상징성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걸 보고서 괜찮구나라고 해서 이제 구매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회사 차원에서 전담팀을 만들어서 어떤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때마다 이제 바꾸고 또 예. 자연스럽게 하는 방법. 요즘은요 깜짝 같습니다 진짜. 이게 예. 가발을 쓴지 안 쓴지 모를 정도로 옛날에는 좀 표가 났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워낙 이 가발의 어떤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지 굉장히 아마 이 자연스럽고 특히 이덕화 씨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광고 효과를 본인의 어떤 이 등장으로 모든 걸 누리잖아요. 네. 아마 그 회사 입장에서 보면 이덕화 씨가 한때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이 모델을 한 것 같아요. 예. 예, 꽤 큰 아마 이 구원자인 것 같습니다. 이덕화 씨가 모델하고 아마 매출도 엄청 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제 예능에서는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도 추가로 공개를 했는데요. 특히 어린 딸에 대해서 이제 머리 때문에 악마라고 말을 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안치성 기자님, 딸한테 악마라고 할 정도면 상당히 머리에 컴플렉스가 있었나 봐요.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뭐 이덕화 씨의 딸 지연 씨거든요. 사실 예. 3대를 이어서 배우로도 활동하는 우리 지연 씨가 어린 시절에 이제 아빠가 잠을 자고 이덕화 씨가 잠을 자고 있는데 올라타서 이제 아빠 머리를 이렇게 치면서 네. 대머리 이렇게 했겠죠. 꼬마 시절에 네, 잘 꼬마 모르고. 시절에 그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제 이제 한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좀 화제가 됐었죠. 예. 이덕화 씨가요, 어제 머리 얘기만 한 게 아니고 또 아내에 대한 얘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이쁜이라는 호칭으로 여전히 부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거 저희 채널A 예능에 출연해서도 아내분과의 일화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배우 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딸린 식구가 많으면 굉장히 불편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랬어. 나 혼자 살 거니까 너 웬만하면 가라. 사고가 딱 났잖아. 그러니까. 그때 병원에 와서 병 간호를 해주는데 저놈이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건강하게 퇴원을 할지 몸이 불편해질지도 모르는데 희생적으로 살려주었지. 아 그럼 그냥 그대로 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결혼한 지도 꽤 오래되셨을 것 같은데 아직도 아내 얘기를 할 때 저렇게 표정이 밝으신 거 보니까 정말로 사랑꾼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여자친구이던 시절에 극진하게 병간호를 했던 일화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런 좀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장을 1m 정도 절제하는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었는데 아내가 병원에 와서 3년을 고생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강전혜 대변인님. 네.
남자친구이던 상태에 이 사람이 회복할지도 모르는데 엄청나게 극진한 간호를 했었던 일화가 공개됐어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그렇죠. 이덕화 씨는 지금 영상에서는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시에는 생사가 오락가락하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77년도에 본인이 그때 제임스 딘을 롤모델로 해서 청바지에 빨간 자켓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방송국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네. 그런데 그러다가 버스와 사고가 났고 이 10톤 버스의 밑에 깔렸었던 겁니다. 이때 수술을 한 50여 차례 받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2천에서 3천 바늘 정도를 꿰매는 대수술이 있어서 네. 이 병원에 찾아왔었던 지인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조의금을 모으고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 근데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예. 여자친구와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도 아니었는데 3년여의 긴 투병 시간 동안 여자친구가 옆에서 계속 병간호를 해줬던 거죠. 네. 그런데 여자친구의 언니들 같은 경우에는 살아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젊은 나이에 여동생이 이렇게 있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 예. 와서 여자친구를 데리고 갔다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또 며칠 있다가 다시 병원으로 오고 다시 병원으로 오고 이렇게 지극하게 간호를 하면서 결국 다 이겨냈고 이후에는 결혼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언니들이 말렸는데도 계속 찾아올 정도로 극진한 간호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도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요? 최진봉 교수님, 근데 이때 입원했을 때 옆병실에는 또 아버지도 입원을 하고 있었다.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왜냐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혈압으로 쓰러지셨다는 거예요. 이덕화 씨 아버님이. 그리고 혈압으로 쓰셔서 몸이 안 좋아 휴양도 많이 하시고 요양도 많이 하셨는데 회복이 잘 안 돼서 입원을 하셨는데 본인이 지금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입원해 있던 그 병실 바로 옆 병실에 입원을 하고 계셨대요. 예.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덕화 씨가 이런 엄청난 지금 그 사고를 당한 거 아닙니까? 그 사고를 당한 걸 들고 더 이제 걱정이 되시니까 몸이 더 쇠약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몸이 안 좋으셨는데 아들의 건강이 안 좋고 또 아버지 입장에 자기 옆 병실에 아들이 누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또 마음에 큰 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은 돌아가시고 말았대요. 네. 근데 이제 돌아가셔서 그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덕화 씨가 몸이 이제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몸을 굽힐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도 못 해요. 네. 영정사진 앞에 절도 못하는 이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아픈 것도 있고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것에 대한 슬픔을 제대로 표현도 못하는 본인에 상당히 큰 자괴감을 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덕화 씨가 오랜만에 예능에서 본인 얘기를 해서 오늘의 9위로 만나봤습니다.